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미입니다. 요즘 들어 핫한 이슈는 대한민국 해병대 공격 헬기 도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는 육군의 일반 보병과 함께 지상전을 수행하는 해군 예하의 부대지만 지상군의 보병과 편제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상전뿐만 아니라 유사시 적 해안의 상륙을 통해서 공세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무의 위험 난이도가 높고요. 구축되지 않은 진지에서 적과의 근접 교전이 발생해서 근접 정밀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 해병대 항공전력이 원거리의 강력한 화력투사보다는 신속한 정밀 화력투사에 초점을 맞춘 AV-8B 해리어나 AH-1Z 바이퍼 헬리콥터에 맞춰져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전의 해병 상륙전은 정밀 항공 지원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한국의 해병대는 별도의 공격 헬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시 가장 강력한 가상적군으로 상정된 북한과의 전투에서 미군의 지원을 감안하고 수립된 작전 계획 때문일 겁니다. 이런 한국군이 자주국방으로 한 걸음씩 가기 위해 해병대 공격 헬기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후보는 카이의 마리노 헬리콥터, 미 보잉사의 AH-64, 미 벨사의 AH-1Z입니다. 카이의 마리노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된 해병대용 헬기를 공격형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UH-1을 건식 형태로 개조해서 공격 무기와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후에 사용하겠다는 계획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시작된 UH-1의 운용 형태에서 발전된 것이 최초의 공격 헬기인 AH-1이고,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다목적 헬기로는 공격 헬기의 전문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방산업이 매우 고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없고, 일단 자국군에 도입이 되어야 수출도 가능한 산업인지라 국산 무기라는 사실 역시 고려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AH-64 아파치야 워낙 유명한 헬기고 말이 필요 없지만 일단 해군형을 고려해서 제조되지 않은 기체고요. 항상 함상에서 운영할 때 연분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AH-1Z는 당연히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기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왔고 처음부터 해병대 전용 기체로 설계돼서 바다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2003년 이후에 개발이 계획되고 진행돼서요. 항전 장비 그리고 무장은 최신의 장치의 장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 해병대 주력 공격 헬기이므로 부품 지원이나 지원 측에도 되게 유리한데요. 일단 마리논에 비해서 도입 운영 비용이 높고 미 해병대에서 퇴역이 결정된 기체라 향후 운영 중에 미국의 부품 지원 및 지원에 대한 배짱 갑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익숙하지만 생소한 AH-1Z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에서 생산하는 H-1Z 바이퍼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격 헬기입니다. H-1Z는 베트남전부터 개발되어 온 AH-1 시리즈의 최신 형태고요. 1990년에 노후화된 AH-1W의 개량 계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초기 AH-1A는 단일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고요. 육군의 공격 헬기에 관심을 가진 미 해병대는 기존의 AH-1에 2개의 엔진을 탑재한 H-1J 시코브라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윈 엔진의 시코브라는 약 1000기 이상 생산됐고 향후 개발될 AH-1W의 기술적인 기반이 됩니다. 최신의 AH-1Z는 운영되고 있는 AH-1W로부터 진화 발전된 기체입니다. AH-1Z는 사엽의 복합 소재 메인 로터와 사엽의 테일 로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GT700 터보 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운영되는데요. 강력한 2개의 엔진은 이전의 코브라보다 더 높은 기동성과 무장 탑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보다 발전된 탐지 사격 지원 장비는 전장에서 높은 생존성과 파일럿의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잡한 장비로 인해서 이전의 AH-1 시리즈에 비해선 유지보수, 정비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정비가 용이해서 AH-64보다는 2분의 1 수준의 정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칼라 디스플레이에 투영되는 다양한 정보는 파일럿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법 장치는 디지털 3D 맵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신형 코브라의 조종 장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HMD,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입니다. 헬멧에 연결된 디스플레이는 현장 상황과 헬기의 상황, 무장, 사격 통제까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체 양쪽의 스터디윙은 미 해병에 도입된 다양한 무장과 정밀 무장을 동시에 탑재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최초 비행은 2000년 12월 8일 시작됐고 2003년 양산형의 초기 생산량이 시작됐습니다.
해상 비행 테스트는 2005년에 완료됐고요. 2005년 10월 15일에 미 해병대는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를 통해서 H-1Z에 납품을 승인하고 2006년 개발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2010년 9월부터 본격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새로 개발에 탑재된 T700G 701C 엔진은 189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강력한 엔진 덕택에 최고속도 시속 296km까지 가속이 가능하고요. 분당 상승률은 초당 14.2m, 전투행동 반격은 234km에 이릅니다. 공격 헬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날씬한 동체는 베트남의 경험을 통해서 피탄 유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고 AH-1 디자인에 적용이 됐습니다. 조종석은 전후 병렬식으로 연결돼서 전방사수, 후방조종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륙장치는 기존의 코브라와 같이 스키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쪽 스터드윙은 각각 3개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하드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각 하드포인트에는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75인치 로켓포 등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고정 무장으로는 20mm 3열 M197 게틀링포가 탑재되고요. 사격 통제는 록히드 마틴과 그루만에서 제공된 APG-78 레이더가 사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H-1Z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성능만 놓고 보면 H-1Z가 가장 적합한 기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도입가의 3배가 넘는 유지 보수 비용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 고용과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마린원과 고성능의 전투 능력도 증명되고 기존의 한국군의 무기체계에 통합이 가능한 AH-64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직 무기는 성능만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 하나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과 국가의 재정과 함께 꼭 써야 될 시점에서 무기의 성능과 효율성은 우리 군의 생명과 연계된다는 생각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적지 않은 비용이 들더라도 미군 없이 한국군의 역량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 자주국방이 진정 현실화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